오라클과 엔비디아발 쌍끌이 호재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시장에는 올해도 산타랠리가 다시 한번 찾아와 줄지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다우 지수가 0.38% 올랐고요. 나스닥이 1.31%, 이 엔비디아와 오라클의 기술주 랠리가 다시 한번 나스닥을 이끌었습니다. 또 이어서 S&P 500도 0.88%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는데 과연 이 시장 내의 자금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지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이 빨간불이 하락불이고요. 초록불이 상승불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상승불이 켜져 있습니다. 특히나 AI 반도체 쪽에 오늘은 초록불이 강하게 들어와 있죠. 엔비디아가 3.93% 상승했고요. 브로드컴도 3%대 강세, 또 AMD도 중국발 이슈가 다시 한번 기대를 모아주면서 6%가량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론도 계속해서 이 실적 깜짝 서프라이즈 소식에 계속해서 그 여파가 이어지는 모습, 약 7% 상승으로 이날 마무리를 지었고요. 팔란티오도 4%대 강세 보였습니다. 이날 미 해군과 다시 한번 이 대규모 수주 계약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M7 중에서는 메타와 테슬라만이 하락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눈길을 끄는 건 역시나 오라클, 이날 6%가량 큰 폭으로 다시 한번 상승했는데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지 세 가지 이슈 저와 함께 차근차근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이날 시장에서 AI에 대한 이런 낙관론을 다시 한번 돌게 해준 소식입니다. 이 오라클이 다시 한번 틱톡을 품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틱톡에 대한 미국 사업 지분을 획득을 하게 된 건데 이번에 실버레이크와 또 MGX, 오라클 이 세 가지 회사들이 다시 한번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이 틱톡 미국 사업부에 대해서 지분 45%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 나머지 중에서 30%가량은 이 기존의 이 바이트댄스 계열사 투자자들이 가져가게 됐고요. 또 19.9%가량을 바이트댄스가 가져가면서 미국 관련 회사들이 가장 큰 이 지분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번 매각권을 넘기는 일은 내년 1월 22일까지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이 중에서 오라클은 보완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불확실했었던 틱톡 관련 이슈에 확실하게 방점이 찍어졌고 또 그 중심에 오라클이 자리하게 됐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오라클이 6%가량 상승했고요. 또 이날 엔비디아도 4%에 가까운 강세를 보여줬었죠.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드디어 엔비디아의 H200 칩을 중국에 수출 검토하는 단계에 돌입했다는 이런 부처 간의 검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에너지부와 국방부 그리고 국무부, 상무부 간에 30일간의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아직까지는 이 강경파들의 약간의 반대 여론이 있기는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있는 만큼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현안을 밝힌 점 역시 큰 도움이 됐습니다. 25%의 매출을 미국 정부가 가져가는 상태로 수출을 허용하게 된다면 중국 칩에 대한 이런 수요가 줄어들게 돼서 향후 장기적으로 미국 칩에 대한 전 세계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한 골자입니다. 이어서 12월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는 52.9로 소폭 반등했는데요. 마냥 안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자세하게 보시죠. 제가 가지고 온 지난 5년간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인데 앞으로 이 소비자가 얼만큼 경제 상황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보시다시피 전반적인 레벨로 치자면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자세한 수치를 이 숫자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월치가 51가량으로 굉장히 낮았고요. 그나마 이번 12월 달은 52.9로 전월 대비해서는 소폭 개선이 됐지만 마냥 좋은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상치 대비해서는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이 재료를 긍정적으로 해석한 점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이 개선이 됐다는 점인데요. 우선 이 기대 인플레이션 1년 뒤 그리고 5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진행될지 이 소비자들의 예상치를
상승세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이 지난 11월 대비해서 단기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5%에서 4.2%로 낮아졌고요. 5년 장기물은 3.4%에서 3.2%로 인플레이션 우려는 상당 부분 둔화가 된 점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거기에다가 저소득층 심리가 개선됐고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4개월 연속 감소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제가 초록색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고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 소비자의 63%가 내년 들어서 실업률이 오를 것이다. 다소 좀 고용 쪽에서 불안한 움직임이 나왔지만 고용이 안 좋게 나온다는 점은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이 되기도 하죠. 이 때문에 시장은 이 재료 전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특징주들은 어떤 이슈를 몰고 왔을지 차례대로 M7부터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엔비디아 3.93% 거의 4% 가까이 올라섰습니다. 이 종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H200 칩의 대중 수출이 순항을 밟고 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날 이제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죠. FTC가 인텔과 엔비디아 사이에 50억 달러 규모의 이 투자 거래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인텔 측에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수 있게 된 엔비디아입니다. 이로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다시 한번 엔비디아의 부차적인 호재거리로 작용이 된 소식이었고요. 이어서 AMD가 6%가량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지난주 들어서 중국과의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이 줄을 이뤘는데 여기에 더해서 리사수 AMD CEO가 중국 상무장관과 회동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인 촉매제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 소식에 큰 폭으로 오른 AMD고요. 또 TPU 최강자죠. 구글입니다. 구글도 1.6%가량 올라섰는데 이날 팔로알토와 100억 달러 규모로 이 보안 파트너십을 확장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 보안 관련 계약인데 이 덕분에 다시 한번 구글이 보안계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1.6%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M7 종목들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상황 확인해 볼까요? 가장 먼저 애플. 0.54% 상승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내년에 1분기 아이폰 초기 생산량이 전년비 대비해서 12%나 올라섰다면서 여전히 아이폰 17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여전하다는 점 입증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모건 스탠리 측이 애플의 비중 확대를 재확인했고요. 아이폰 17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도 0.26%, 참고로 이날은 내마녀의 날로 이 수급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장 막판 들어서 수급이 갑자기 확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들도 발생이 됐는데 우선 아마존도 이 장중에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약간은 이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다만 호재거리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미국 FERC, 이 에너지 규제위원회가 중부 대서양 전략망의 데이터 센터의 연결을 허용했습니다. 이게 아마존 웹 서비스 AWS의 상당 부분 이 전력난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유입되면서 아마존이 다시 한번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테슬라는 반대로 0.45% 이 하락 마감을 지었습니다. 도이치뱅크 측에서 4분기 테슬라의 판매량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 예상치가 원래 44만 대 가량이었는데 이 도이치뱅크 측은 40만 5천 대 그칠 것이라고 아쉬운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테슬라는 0.45% 하락했고요. 추가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특징주 3가지 제가 선정한 종목 더 보고 가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오라클이 6%가량 올라서면서 이날 굉장히 AI 낙관론에 대한 기대감을 실어줬었죠. 종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틱톡의 미국 사업권 일부를 획득하게 됐다. 이 소식에 대해서 에버코어 ISI가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이 상당 부분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 오라클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제시하고 목표가를 275달러로 유지했는데 앞으로 이 성장축의 핵심이 될 대형 고객사들을 다수 수주했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이어서 나이키는요, 주가가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 중국의 시장 판매량이 예상치를 상당 부분 하회했기 때문인데 전년 대비해서 신발 판매량이 17% 가까이 급감했고요. 또 온과 같은 스위스의 러닝화죠. 이런 신생 브랜드들이 급작스럽게 치고 올라온 영향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코어 위브가 이날 22%가량 큰 폭으로 다시 한번 급등했는데요. 이 엔비디아발 호재와 더불어서 이 시티가 커버리지를 재개했습니다. 강력한 수요가 예상된다면서 주가가 앞으로 2배가량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봤는데 매수를 제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커버리지를 재개했고요. 목표가는 $135를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매크로 지표 6가지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가장 먼저 국제유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0.93% 상승하면서 배럴당 56달러 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밤사이에 또다시 미국 정부가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발 유조선을 납포했다라는 소식이 이 공급망 우려를 다시 한번 부각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였습니다. 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전격 봉쇄 명령을 내린 지 벌써 그 명령 직후로 2번째 납포가 이루어졌고요.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1,48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벌써 밤사이에만 4.5원 가까이 급등했는데 드디어 연평균 환율이 1,472원 선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지난 경제위기 때보다도 연평균 환율이 높아진 건데 이 때문에 현재 외환당국이 이 원달러 환율 진화하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이 다 함께 한국은행과 손을 잡고 환해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소식까지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을 좀 진정시켜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환율 동향 주시하셔야겠고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9만 달러 선 돌파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9만 달러 선에서 상당한 매도 압력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시장에서의 해지 수단을 비트코인 대신에 금이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강합니다. 이 때문에 금 가격은 0.52% 상승하면서 4,380달러 선, 다시 한번 온스당 선물 가격이 최고치를 돌파했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주요국들 그리고 신흥국들의 중앙은행에게서 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다시 한번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의 예상 그대로 이 일본은행 BOJ에서 정책금리 인상을 단행했죠. 30년 만에 거의 최고 수준의 그런 정책금리인데 이 때문에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를 돌파하면서 이 전 세계 주요 국채들이 비슷하게 이 금리가 동반 강세를 보이는 탓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뉴욕 증시 3대 지수 오늘 상승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3대 지수 지난주 금요일 상황 봤습니다.